민친 여학교에서의 첫날 아침, 민친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세라는 교실 안 모든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때 세라는 자기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흐릿한 하늘색 눈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그 아이는 통통하고 그다지 영리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이 도톰하게 나와서 왠지 친절해 보였다. 금발머리는 단단하게 따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 그 따은 머리를 목에 감은 채 리본 끝을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팔꿈치는 책상 위에 올린 채 새로운 학생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프랑스어 선생님인 뒤파르주 선생님이 세라에게 말을 걸자 그 아이는 약간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세라가 천진하고 호소력 있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프랑스어로 대답하자 그 아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날 듯 움직였고 놀람과 경이로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아이는 몇 주 동안 라메흐가 엄마, 르페흐가 아빠라는 걸 외우려고 애쓰다가 결국 속절없는 눈물까지 흘린 아이였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아이가 그런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말할 뿐만 아니라 동사와 함께 자유롭게 쓰는 걸 보니 너무 놀라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그 아이는 너무 빤히 쳐다보고 머리에 달린 리본도 너무 세게 깨무는 바람에 결국 민친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 마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교장 선생님은 바로 화를 냈다. 세인트 존냐? 교장 선생님이 날카롭게 외쳤다.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팔꿈치를 책상에서 내려! 입에서 리본도 빼고! 자세를 바로 하라고! 그 말을 듣자 세인트 존 양은 또 깜짝 놀라 튀어오르듯 몸을 움직였고 라비니아와 제시가 킥킥거리자 얼굴은 더 빨개졌다. 얼굴이 너무 빨개진 나머지 굼떠 보이는 눈망울에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올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본 세라는 마음이 짠해져서 그 아이가 왠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세라는 누군가가 곤란하거나 불행한 상황에 놓이면 본능적으로 그 편을 들고 싶어하는 아이였다. 아빠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라가 옛날 시대에 태어난 남자아이였다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도와주러 다녔을 거야. 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걸 보면 꼭 싸우려고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세라는 통통하고 굼뜬 세인트 존 양에게 왠지 끌렸고 그날 오전 내내 힐끔힐끔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업은 그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모범생 취급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프랑스어 수업 시간은 특히 안쓰러웠다. 세인트 존 양의 발음은 심지어 뒤파르주 선생님도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고 라비니아와 제시를 비롯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황당하다는 듯 바라봤다. 하지만 세라는 웃지 않았다. 세인트 존 양이 르봉뺑을 리봉팡이라고 읽었을 때도 못 들은 척 하려고 했었다. 세라는 나름대로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 비웃음과 그 아이의 괴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날 지경이었다. 세라는 이를 악물고 책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도 안 웃겨.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기 시작하자 세라는 세인트 존 양을 찾아갔고 창가 자리에서 풀이 죽은 채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냥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세라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고 세라와 대화하는 누구든지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이름이 뭐니? 세라가 말했다. 세인트 존 양이 얼마나 놀랐을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학생이란 의례 잠시 동안은 일종의 미지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바로 전날 밤 학교 아이들 전체가 이 전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밤 내내 열을 올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인도에서 왔고 마차와 조랑말과 한여까지 데려온 아이라니 평범한 친구감은 아니었다. 내 이름은 어멘가드 세인트 존이야. 나는 세라크루야. 너 이름 참 예쁘다. 동화에 나올 것 같아. 정말? 난 너의 이름이 예쁜 것 같아. 어멘가드는 수줍게 말했다. 어멘가드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버지가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가끔 그 사실이 어멘가드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졌다. 7, 8개 국어를 구사하고 수천 권의 책을 통째로 외운 아버지라면 아마도 자녀가 최소한 학교 수업은 따라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자녀가 역사적 사건도 몇 가지 기억하고 프랑스어 작문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버지에게 어멘가드는 크나큰 시련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나 모든 영역에서 둔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어멘가드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이럴 수가. 저 애는 말이지. 제 고모인 엘리자만큼이나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엘리자 고모는 배우는 속도가 느렸고 배운 걸 잊어버리는 속도는 빨랐던 모양이었는데 어멘가드가 바로 그랬다. 어멘가드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부진아였고 아무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민친 교장에게 말했다. 그래서 어멘가드는 삶의 많은 시간을 수치심 속에서 혹은 눈물 속에서 보냈다. 외우는 족족 잊어버렸고 설령 외우더라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멘가드가 경탄의 눈길로 세라를 우러러보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너 프랑스어 잘하지? 그치? 어멘가드가 존경이 담긴 말투로 물었다. 세라는 창가에 있는 깊고 넓은 창틀에 앉아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세라가 대답했다. 너도 프랑스어를 계속 들었으면 할 수 있을걸? 아니야, 못해. 절대 못해. 어멘가드는 고개를 저었다. 왜? 세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다. 어멘가드는 따은 머리가 흔들리도록 고개를 저었다. 아까 들었잖아. 난 항상 그래. 단어가 잘 안 나와.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에 약간의 경외심을 담아 덧붙였다. 넌 참 똑똑하지? 그렇지?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칙칙한 마당에 참새들이 젖은 난간과 그름 낀 나뭇가지 위에서 폴짝거리며 짹짹거리고 있었다.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궁금해졌다.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 어멘가드의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서글픈 표정이 스친 것을 보고 세라는 살짝 웃으며 화제를 바꿨다. 에밀리 볼래? 세라가 물었다. 에밀리가 누구야? 어멘가드가 물었다. 에밀리에 대해서 처음 들을 때 민친 교장 선생님이 에밀리가 누구죠?
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이 말이다. 세라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 방에 올라오면 보여줄게. 둘은 함께 창가 자리에서 내려와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멘가드가 복도를 지나며 속삭였다. 정말 내가 혼자 쓰는 놀이방이 있는 거야? 응, 아빠가 교장 선생님께 부탁하셨어. 왜냐면, 내가 혼자 놀 때 이야기를 만들고 나 자신한테 들려주는 걸 좋아하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망쳐버리는 것 같아서 싫어. 이때쯤 두 사람은 세라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다다랐고 어멘가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삼키며 세라를 바라봤다. 어멘가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이야기를 만든다고? 프랑스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정말이야? 세라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멘가드를 바라봤다. 왜? 아무나 다 지어낼 수 있는 거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세라가 말했다. 그리고 세라는 어멘가드의 손 위에 경고하듯 자신의 손을 얹었다. 우리 아주 조용히 문까지 가자. 세라가 속삭였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문을 열 거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딱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세라는 반쯤 웃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묘하게 비밀스러운 기대감이 비쳐 있었다. 어멘가드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세라가 뭐를 딱 보자고 한 건지 전혀 몰랐지만 뭔가 재미있고 짜릿한 일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대 속에 그녀를 따라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갔다. 발자국 소리 하나 없이 문 앞까지 다가가자 세라가 갑자기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은 깔끔하고 고요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의자에는 근사한 인형이 앉아 있었는데 책을 읽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 우리가 보기 전에 자리로 돌아갔네. 물론 인형들은 늘 그래. 번개처럼 빠르니까. 세라가 설명했다. 어멘가드는 세라를 보았다가 인형을 보고 다시 세라를 바라봤다. 저 인형이 걸을 수 있어? 그녀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응, 최소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 믿는 척을 하지. 그러면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너는 한 번도 상상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 없어. 한 번도. 나 그 얘기 좀 해줘. 어멘가드는 이 기묘하고 새로운 친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에밀리가 지금까지 본 인형 중 가장 매력적인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에밀리가 아닌 세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가 말했다. 앉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정말 쉬워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계속 하게 돼. 상상놀이는 정말 멋져. 에밀리, 잘 들어야 해. 이쪽은 어멘가드 세인트 존이야, 에밀리. 어멘가드, 여기는 에밀리야. 안아볼래? 그래도 되니? 정말 안아봐도 돼? 정말 예쁘다. 그리고 어멘가드는 에밀리를 팔에 안았다. 점심종이 울려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 기묘한 전학생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놀라웠다. 세인트 존 양의 칙칙하고 짧은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꿈꿔본 적도 없었다. 세라는 벽난로 앞 양탄자 위에 앉아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몸을 약간 웅크린 채 초록색 눈이 반짝이고 볼은 붉게 달아올랐다. 여행 이야기, 인도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들려주었었지만 어멘가드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사람들이 방을 떠나 있을 때 인형들이 걸어다니고 말도 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돌아오면 번개처럼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마법 같은 능력을 숨겨야 한다는 세라의 상상이었다. 세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건 일종의 마법이거든. 에밀리를 찾으러 다니던 이야기를 할 때 어맹가드는 갑자기 세라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았다.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 빛나던 눈빛이 사라지고 숨을 하도 크게 들이쉬어서 웃기고도 슬픈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세라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듯 입을 꼭 닫았다. 어맹가드는 만약 세라가 평범한 여자아이였다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라는 그러지 않았다. 너 어디 아프니? 어맹가드가 조심스레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라가 대답했다. 근데 몸이 아픈 건 아니야.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너 이 세상 어떤 곳보다 아빠를 가장 사랑해? 어맹가드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어맹가드는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버지와 단둘이 10분이라도 있는 시간을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어엿한 학생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적잖이 당황한 어맹가드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아빠를 거의 못 봐. 아빠는 항상 서재에 있어. 책 읽느라. 세라는 말했다. 나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 세상 전부보다 10배 넘게 더 사랑해. 그게 내 아픔이야. 아빠가 떠나셨어. 세라는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무릎 위에 고개를 조용히 올려놓고 몇 분 동안 아주 가만히 있었다. 어맹가드는 무서워졌다. 세라가 곧 엉엉 울겠구나. 하지만 세라는 울지 않았다. 검고 짧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귓가에 흘러내렸지만 세라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견디겠다고 약속했어. 견딜 거야. 견뎌야 하잖아? 군인들이 견디는 거 생각해봐. 아빠는 군인이라서 전쟁 나면 행군하고 목마름도 참아야 하고 어쩌면 큰 상처도 입을 거야.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단 한마디도. 어맹가드는 그저 세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세라는 너무 멋지고 다른 누구와도 달랐다. 잠시 뒤 세라는 얼굴을 들고 흘러내렸던 검은 머리를 흔들어 뒤로 넘기며 이상한 미소를 살며시 지었다. 계속 말하고 또 말하면서 상상놀이 얘기를 하면은 더 잘 견딜 수 있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견딜 수 있게 돼. 어맹가드는 왜인지 목에 뭔가 뭉친 것 같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어맹가드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비니아하고 제시는 서로 제일 친한 친구래. 우리도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친구가 돼도 될까? 넌 똑똑하고 나는 학교에서 제일 멍청하지만 나 진짜 네가 좋아.
세라가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뻐. 누가 좋아해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말인데 세라의 얼굴에 갑자기 빛이 반짝였다. 내가 프랑스어 공부를 도와줄게.